네, 잘 쉬셨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수업이 타이트하진 않죠. 제 수업이 오픈 수업이라 이렇게 타이트하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알고 가시고 시험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해가 잘 되고 계시나요? 네. 저런 게 시험에 나올까? 그런데 나옵니다. 제가 언급한 것들이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우리는요, 무조건 그냥 정화조라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분뇨 있죠? 그거를 처리하는 시설을 무조건 정화조라 그러는데 정확히는 개인 하수 처리 시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이 아닌 거는 전부 다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라고 불러요. 그 종말 처리장 있죠? 한강에 가면은 보면은 이제 성산대교 북단 쪽하고 저기 어디 송파 쪽에 거기 또 그 북단 쪽에 보면은 거기를 지날 때마다 강변북로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강변북로 따라서 이렇게 또 서울 외곽순환도로 이런 데 가다 보면은 그 시골에서 나는 그 밭에서 나는 그 악취와는 뭔가 다른 약간 인간적인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 적 없나요? 운전하시다가? 없어요? 예. 뭐냐면은 그 두 사람이 이제 그 두 애인이 이제 데이트를 하다가 그 자리를 모르고 지나가다가 싸움이 납니다. 왜냐면 방구 냄새 같은 게 막 나거든요. 차를 문을 다 닫고 달려도요, 악취가 아주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런 데를 제외하고는, 그런 폐수 처리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라고 불러요. 두 가지 그 방법이 있죠. 정화조라는 거랑, 우리가 흔히 아는 정화조라는 거랑 오수 처리 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가정이나 소규모 건물은 정화조고요. 아파트 같은 데는 전부 다 오수 처리 시설이죠. 그런데 요즘 그 신도시들은 정화조나 오수 처리 시설을 만들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건물 내에. 어떻게 하나요? 곧장 그냥 종말 처리장으로 흘러가는 거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동네는 처음 왔거든요. 잘 몰라요. 그냥 이거 없이요? 아파트 이거 없이? 좋은 동네네요. 그 서울은 각 그 아파트마다 무지막지하게 큰 똥통들이 있죠. 그냥 쉬운 말로 똥통입니다. 그러면 거기 여름에 그 정화조 문을 그냥 저렇게 철문으로 생겼어요. 저런 문을 그 정화조라고 그 흔한 말로 정화조인데 정확히는 오수 처리 시설이죠. 전부 아파트에는 이겁니다. 들어가 보면은 그냥 벽이 시커매요. 뭘로 시커멀까요? 네? 똥으로? 아니에요. 그 똥은 좀 너무 그 벽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벽에 똥실한 것도 아니고 똥은 아래 이제 발 밑에 있어요. 발 밑에 폐수들이 막 그 처리되는 게 있고요. 벽에는 모기들이 새까매요. 모기들이. 그래서 그 통에다가 봄에 보면 보통 그 경동시장에서 미꾸라지 있죠. 미꾸라지나 이런 것들을 좀 작은 거, 새끼손가락만한 거를 사가지고 부어요. 한 통씩 막 붓습니다. 한 통씩. 봄마다 부어요. 부으면은요, 안 죽습니다. 이렇게 안 죽어요. 그 똥물에서 절대 안 죽어요. 왜냐면은 그 모기 유충도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가 모기 유충 1000마리를 먹어요, 하루에. 천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을쯤 되면은 얘가 막 뱀장어가 돼 있어요. 막 뱀장어가 돼 있으면 그거를 또 잡아다가 경로잔치를 베풀고. 그건 농담입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둬요. 그래서 아파트에 광고를 하죠. 서울에서는 저기 절대 락스 같은 거 쓰지 마시라고. 락스.
락스 같은 것만 독극물만 안 들어가면은 이 미꾸라지나 미생물은 안 죽거든요. 잘 안 죽어요. 정화조는 어떤 거냐면 이 분뇨하고요, 그냥 하수를, 그러니까 생활하수를, 일반 하수를 분뇨만 처리해요. 얘는 그냥 버려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나눠놨죠. 그러니까 변기물만 정화조로 들어가게 해놓은 게 정화조고요. 오수 처리 시설은 어떻게 해요? 변기, 분뇨하고 변기물하고 그냥 하수를 어떻게 해요? 같이 그냥 처리하는 거면은 한 배관으로 흘러보내면은 오수 처리 시설입니다. 아파트는 다 저거예요. 뭐 그냥 그 종말 처리장으로 바로 흘려보내는 시스템도 전부 관은 하나니까요. 공용관은 여러분들 뭐 평택이 됐건 그건 서울이 됐건 마찬가지예요. 어디가 됐건 간에 샤워한 물이나 변기 내린 물은 결국 하나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이제 다 요거라고 보시면 되고 소규모 건물은 정화조인데요. 여기는 다행히 이거 자체가 싸그리 없네요. 그러나 시험에는 나옵니다. 시험에는. 그 정화조는 이제 어떤 그 공정을 거치느냐. 부패, 여과, 산화, 소독하고 방류를 하죠. 자, 일단은 부패를 시킨다. 여과, 산화, 소독, 방류.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정화조의 경우에 어떠한 공정을 거치느냐. 오수가 유입되면 부여산소방이에요. 부여산소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여산소방. 앞으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굉장히 여러 번 막 하셔야 돼요. 부여산소방인데 부패라는 거는 뭘까요? 부패라는 건 혐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 작업이 일어나죠. 우리는요, 이런 그 생활하수나 이런 사람 몸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요, 미생물 처리를 합니다. 전부 다 미생물 처리를 해요. 한국에서는 미생물로. 그래서 부패, 혐기성 미생물로 처리를 하고요. 부패, 그 다음에 여과. 산화는 이 혐기성 미생물이 뭐죠? 근데 혐기성 미생물? 혐기성 미생물. 산소를 싫어하는 미생물이 있어요. 산소가 독이에요. 그래서 그 혐기성 미생물은 그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 시궁창 같은 거 팠더니 막 시커먼 흙에서 나오는 악취 황화수소죠. 황화수소 냄새 맡아보셨어요? 시궁창 냄새? 안 맡아보셨나 보다. 하수도 같은 거 준설한다고 파면은 막 산소가 그 닿지 않는 깊숙한데 막 땅에 파면은 시커먼 거 나오고 그 나오잖아요. 걔가 혐기성 미생물이고요. 호기성 미생물은 뭘까요? 호기성. 산화는 뭐냐면은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얘는 무슨 말일까요? 호기성. 산소를 어떻게 하는? 좋아하는 미생물이 또 막 분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 그 부패를 시킬 때는요, 뚜껑을 닫아 놓는다고요. 그래서 부패조는 뚜껑이 닫혀 있어요. 산소가 못 들어오게. 그리고 여과를 한 다음에 산화조에서는 호기성, 즉 얘는 이제 뚜껑을 열어야죠. 그래서 산소를 좋아하는 미생물에 의한 분해 작업을 하고 소독을 하고 방류를 시킵니다. 이 소독은 무조건 소독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는 500인조 이상만 소독을 하는 거예요. 500인조 이상만. 500인조가 안 되는 것들 있죠? 그 설계 용량이 500인조가 안 되면 소독을 안 합니다. 그리고 방류, 부여산소방. 자, 오수 처리 시설을 볼까요? 오수 처리 시설을. 오수가 처음 유입이 되면은 일단은 처음에는 스크린으로 와야 돼요. 스크린은 뭐냐면요.
일단은 걸러내는 거예요. 뭐 불순물을 걸러냄. 자, 뭐가 있을까요? 돌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플라스틱, 쇠붙이라든지 등등. 얘를 걸러내지 않으면, 스크린에서 걸러내지 않으면 스크린이 일종의 채처럼 생겼죠. 여러분들 소쿠리 같은 거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채처럼 생긴 거 있죠. 채처럼 생겼어요. 여기에 이제 돌, 플라스틱, 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일단은 걸러내야 됩니다. 안 걸러내면은요, 뭐가 작살이 날까요? 펌프가 박살이 나버리죠. 그래서 일단은 펌프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순물들을 걸러내고요. 유량 조정조라고 커다란 물통이 있어요. 커다란 물통. 이제 여기에 이제 미꾸라지가 살죠. 커다란 물통. 이 유량 조정조는 12시간 저류를 해야 돼요. 저류가 가능해야 돼요. 뭐냐면은 아침에 물을 많이 쓸까요? 점심 때 물을 많이 쓸까요? 저녁에 물을 많이 쓸까요? 제일 많이 쓰는 시간. 아침 시간에 물이 확 몰리거든요? 아침 시간에? 그러면은 몰릴 때는 막 이게 넘칠 것 같을 거고, 또 안 쓸 때는 물이 거의 안 받아져 있겠죠? 그러니까 이 유량 조정조는 뭐냐면, 일단 다 받는 거예요. 하루에 처리할, 아침에 제일 많이 몰릴 때도 다 받을 수 있어야 돼. 받아서 일정 양씩 하루 종일 처리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물이 많이 내려올 때 전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일로 보내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완충지대죠. 일종의 완충지대.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 일단은 전부 다 받아놔야 돼요. 그 다음에 폭기조. 여기서 이제 폭기조에서 하는 거는 에어레이션, 블로워라 그래가지고요. 공기방울을 불어넣는 블로워. 여러분들 붕어 키워보셨죠? 블로워를 여기서 공기를 막 보내가지고요. 그리고 밑에는 돌멩이를 막 넣어놨어요. 돌멩이. 이 돌멩이는 왜 넣었을까요? 돌멩이. 이 돌멩이를 우리가 여제라 그래요. 여제. 여상 또는 여제. 뭐냐면 미생물이 잘 부착해서 살 수 있도록. 호기성 미생물을 폭기라는 거는 뭐냐면 공기를 이렇게 막 에어레이션이죠. 영어로 에어레이션. 계속 공기를 불어넣는 건데 그 여제에 미생물이 막 붙어 있죠. 여제 미생물이 따닥따닥 붙어 있다가 얘가 이제 막 산화작용, 즉 똥을 먹어치우는 거죠. 똥을 막 분해를 합니다. 얘가 분해를 해서 얘를 또 침전을 시켜요. 침전. 그러면은 이 똥을 잡아먹은 변을 잡아먹은 변이라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너무 비속어를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한데 그냥 변이라 그럴게요. 변. 앞으로는 고치겠습니다. 변을 잡아먹은 걔네들은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요. 무거워져 가지고 얘가 세포가 증식하고 세포가 분열되면서 여러분들 아무리 눈이 좋아도 미생물 한 마리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미생물 한 마리, 두 마리 안 보이죠? 근데 수만 마리, 수백만, 수천만, 수조 마리가 되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우리 세포 하나는 미생물보다 작거든요. 세포가 엄청 많이 뭉치니까 제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요. 얘네들도요. 하나일 때는 안 보이는데요. 뭉치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라앉아요. 얘네들은 변을 잡아먹고 번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변 자체이기도 하죠. 생명체이기도 하고. 얘네들을 우리가 활성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활성온이다. 다른 말로 활성 슬러지. 온이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슬러지입니다. 슬러지.
슬러시가 아니고 슬러시는 여름에 시원하게 먹는 거죠? 이거 못 먹습니다. 이거는 활성온유 활성 슬러지입니다. 활성온유 활성 슬러지. 그러면은 깨끗한 물은 어떻게 할까요? 위에 떠 있는 물은 버리면 돼요. 여기다가 뭐 소독은 옵션이에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소독은 할 수도 있어요. 소독이 굳이 들어간다면 여기에요. 얘는 어떻게 하나요? 온이 농축조로 가가지고요 수거가 됩니다. 수거는 연 1회 이상이에요. 이거 시험에 나오죠. 연 1회 이상. 법으로 하수도법에 연 1회 이상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안 보이겠지만은요, 서울 같은 데에서는 한번 분뇨 수거하는 날 아파트에 분뇨 수거한다 그러면은 우리 무슨 차라 그래요? 그 분뇨 수거 차를. 그 차들이요, 초록색 해가지고 막 호스를 칙칙 감고 있고, 그죠? 그 차가 수십 대가 이제 카퍼레이드를 펼치죠. 도심 한복판에서 1년에 한 번씩 저 아파트 푸는 날이다 그러면은 20대가 막 카퍼레이드가 막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냄새가 진동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연 1회 이상, 막 풀 때 보면은 거기다가 막 유화제도 넣고, 그러니까 부드럽게 만들어서 막 펌핑을 하고, 재밌습니다. 그것도 온이 농축조 수거는 연 1회 이상.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애들한테 항상 공부를 열심히 하되 직업은 귀천이 없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하는 사람을 너희는 항상 존중하고 너가 만족하면 된다 그랬더니 우리 작은 아들이 갑자기 눈을 뒤집어 까더니 중3짜리가 아빠 그럼 나 똥 퍼도 돼? 그러더라고요. 해도 돼. 그 일에 너가 긍지를 갖고 만족하면 얼마든지 해.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분들도 너무 소중한 일을 하는 분들이니까 절대 무시하지 마. 다 의사하면 좋겠니?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다 의사면은 대한민국 망해. 맞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또 애 성적에 관심이 없는 척해요, 저는. 애 성적에. 근데 관심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나 맞았나 이렇게 보긴 하는데 애써서 무관심한 척을 합니다. 너무 막 얽매이지 말고 살라고. 어쨌든 뭐 그래서 수거를 해야 돼. 연 1회 수거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시험에 나올 거를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시험에 나올 거를 수유, 폭, 침, 방이에요. 수유, 폭, 침, 소방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이거는 옵션이니까 수유, 폭, 침, 방. 이거는 꼭 외워야 됩니다. 수유, 폭, 침, 방. 수유, 폭, 침, 방. 오수 처리 시설은 그렇다는 얘기죠. 또 한 번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 수유, 폭, 침, 방 중에 제일 지저분한 데가 어디냐? 이 5군데 중에. 또 이런 뭐 말 같지도 않은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찍는 곳을 제가 답으로 그냥 할게요. 수유, 폭, 침, 방 중에 어디가 제일 더럽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이쪽으로 갈수록 덜 더러워지지 않을까요? 공정이 진행되니까? 뭐 굳이 말하자면 다 더럽죠. 깨끗한 데가 어딨어요. 근데 여기가 제일 더럽더라. 그게 또 시험 문제 나와서. 이유가 뭐냐? 데스크린에 돌, 플라스틱, 쇠만 걸리는 게 아니더라. 뭐 그런 얘기가 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3쪽의 맨 위에 있는 표는 단독종화조 오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선임 이거 있죠? 이거는 관리 실무에서는 잘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1차에서 물론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 1차에서 나오는 거는 그 밑에 용어 정리 이거는 잘 나와요. 용어 정리. 1번에 용어 정리 있죠? 요거는 잘 납니다. BOD, Biochemical Oxygen Demand. 물론
약어만 알면 되죠. 네, 풀네임은 몰라도 돼요.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즉 이 물을 생물학적, 즉 미생물을 이용해서 정화를 시키려고 했더니 미생물이 반응하려면은 미생물이 살려면 뭐가 필요하더라? 산소가 필요하다. 산소를 도대체 얼마만큼 넣어줘야 되느냐? 예,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이거를 단위를 ppm이라 그래요. 그러면 물이 이만큼 있습니다. 물이 이만큼 있는데 여기에 어느 정도의 산소가 들어가야 되느냐? ppm은 농도의 단위예요. 농도의 단위입니다. 그럼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알코올이 1%야. 물이 100리터인데 알코올이 1%야. 그럼 100분의 1이죠. 1리터가 있는 거죠. ppm은요 100만 분의 1을 나타내요. 100만 분의 1. 그래서 어느 정도의 산소가 들어와야 이 물이 깨끗해진다. 요구하는 산소의 양. 지금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 아니라 추가로 들어와야 될 산소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BOD가 높다는 건 더러운 물일까요? 깨끗한 물일까요? BOD가 높다. 더러운 물이죠. 추가로 들어와야 될 산소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BOD가 높다는 거는 굉장히 더러운 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BOD가 높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거, 실무나 뭐 시설 결혼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BOD가 예를 들어서 300 ppm인 오수가 있어요. 오수, 잘 들어보세요. 오수 1000세제곱미터가 있대요. 1000세제곱미터가 있대요. 이러면은 여기는 산소 몇 킬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느냐. 산소 몇 킬로그램이 들어가야 깨끗해지냐. 이거를 BOD 부하라 그러죠. BOD 부하. 이런 걸 문제를 냈거든요. 그럼 얘는 이 물에 대해서 이 물은 몇 킬로그램일까요, 혹시? 킬로그램으로 물어봤으니까 얘도 킬로그램으로 고쳐야 되거든요. 1000세제곱미터에 공 3개를 더 붙여야죠. 100만 킬로그램. 뭐냐면은 1세제곱미터가 1000kg이거든요. 1세제곱미터, 1톤. 1세제곱미터는 뭐냐면 가로, 세로 1m, 높이 1m 통의 물이 1세제곱미터예요. 그러면 1000kg입니다. 언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예전에? 이게 좀 힘든가 봐요.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위죠. 누가 뭐 세제곱미터라는 단위를 씁니까? 킬로그램을 쓰지. 그러니까 가로, 세로 1m에 높이 1m의 물통 있죠. 거기다 물을 가득 받으면 그게 1톤, 즉 1000kg이 돼요. 가로, 세로 1m, 높이 1m. 네. 그러면은 여기에 300ppm, 즉 100만 분의 300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산소가 100만 분의 300. ppm이라는 거는 곱할 때는 항상 100만 분의로 해야 되죠? 그럼 이거 약분되고 나면 300kg. 얘가 이제 BOD 부하라 그러죠. BOD 부하. 부하는 300kg이다. 예, 그러니까 100만 kg의 물이 있는데 이 중에 300ppm, 즉 100만 분의 300의 물만 있으면 100만 분의 300의 그 산소만 있으면 100만 분의 300의 산소만 있으면 이 물은 깨끗해질 거다. 그러면은 300kg의 산소가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BOD라는 거는 요구하는 거니까, 산소를 요구하는 거니까 낮을수록 깨끗한 물이에요. 낮을수록. 그 다음에 2번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 이번에는요, 뭐 염색 공장이다, 뭐 금속 공장이다, 이렇게 그 폐수의 종류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화학적인 폐수 있죠. 화학적인 폐수의 경우에는 미생물 처리가 안 돼요. 미생물도 못 사니까.
그럴 때는 뭘로 처리해야 될까요? 약품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때도 산소가 필요합니다. 촉매로 산소가 필요해요. 이 약품이 약품으로 처리할 때에도 산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chemical oxygen demand죠.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죠. 화학적으로 처리할 때 얘를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나 BOD나 그 수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수치는 낮아야 되죠. 낮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DO, 용존산소, DO.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다, DO. 얘는 그러면은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닐까요? 1급수다 그러면은 2급수다, 3급수다. DO가 어떻게 돼야 돼요? 산소 양이 높아야 돼요. 그런데 조류가 막 발생을 하고 녹조가 발생하면 왜 물고기들이 죽을까요? 왜 물고기들이 죽죠? 왜 죽어요? 막 녹조가 발생하면은 막 적조가 발생하고 녹조가 발생하면 왜 물고기가 죽냐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다 산소를 먹어버린 거예요. 물 속에 있는 산소를 뭐 조류들, 녹조나 뭐 적조나 이런 조류들 미생물이거든요. 걔네들이 미생물들이 산소를 다 지네들이 써버린 거예요. 지네들이 다 써버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물 속에 산소가 남아나요, 안 남아나요? 물 속에 산소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그냥 죽는 거예요. 질식해서 죽는 겁니다. 그 원리가 그렇습니다. 녹조가 일어나면 물고기들이 죽는다. 왜? 산소가 다 없어져 가죠. 그래서 산소가 많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용존산소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ppm으로 나타낸다. 시험에 그냥 단도직입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용존산소가 영어로 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DO. 답이 DO예요. DO. 보기 중에 DO를 찾으면 돼요. 이런 문제는 푸는데 몇 분 걸릴까요? 한 5초면 충분하죠? 근데 여러분 회계 배우시면은 막 복잡한 계산들 굉장히 많죠. 그것 맞추시는 것도 굉장히 좋죠. 의미가 있죠. 근데 만약에 그런 문제를 맞고 이런 문제를 틀렸다면 억울합니다. 같은 한 문제예요. 같은 한 문제. 같은 그 2.5점이란 말이죠. 한 문제당. 2.5점이에요. 네, 그래서 용존산소 SS는 뭘까요? 4번에 SS. Suspended Solid라고. 부유물질인데 설탕이나 소금처럼 용해가 안 됩니다. 녹지를 않고 뿌옇게 탁하게 탁한 물질. 막걸리 뿌옇죠? 네. 만약에 막걸리에 잠수하면 앞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막걸리에 잠수하면. 네. 생각해 보니까 나름 즐겁나요? 막걸리에 잠수하는 거? 네. 뽀얄 겁니다. 그 탁한 성분. 물에는 녹지 않아요. 바닷물은 소금기가 많은데도 그냥 에메랄드빛 그냥 투명하죠. 네. 근데 이제 그 밀가루 같은 게 풀어져 있거나 이렇게 뿌연 것들이 녹지 않는 게 SS입니다. 불용성, 물에 녹지 않는 물질입니다. SV, 활성온이량. 그 밑에 5번. 정화조 활성온이 1리터. 활성온이가 아까 뭐였죠? 활성 슬러지. 활성온이. 미생물이 변을 먹고 몸집이 커진 거죠? 얘는 가라앉는 게 좋다 그랬습니까? 뜨는 게 좋다 그랬습니까? 가라앉아야 돼요. 가라앉아야 위에 있는 물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죠? 위에 있는 물을 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관리소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6회 때 주택관리사를 따가지고 소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정화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수처리 시설이 있었는데 그 새로운 사장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기 소장님, 저희한테 맡겨주십시오. 제가요, 그냥 오온이건 뭐건 간에 다 방류시켜가지고 똥 풀 일 없이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똥 풀 일 없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변을 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퍼도 되게 해드릴게요. 그냥 막.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관리비를 혁신적으로 줄일 수, 이 비용이 되게 크거든. 뭐 500만 원 그래요. 제가 노 했을까요? S 했을까요? S예요? 다 버리자?
아니죠. 아무리 관리지만 양심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양심을. 그래서 사장님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최대한 깨끗하게 해서 버리고 많이 발생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 그 환경 보존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그죠? 그런 그 말씀을 드릴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 활성 온이 얘를 1리터를 가라앉혀요. 30분 동안 가라앉혀 보면 침전 온이가 몇 %냐? 얘도 뭐 그 활성온이 정화조 활성온이를 이렇게 바가지로 펐다 그래서 얘가 100% 변은 아니잖아요. 그죠? 30분 동안 가라앉혀 보면은요. 가라앉은 게 몇 %냐? SV. 온이 유기물질을 분해야 한다. 유기물, 무기물 이건 뭘까요? 여러분 유기물질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유기질이다, 유기물질이다, 무기질이다 뭐 이런 거. 그죠? 유기라는 게 화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가 있다, 기가 없다예요. 유기. 기가 있다, 기가 없다. 근데 좀 쉽게 설명하면 유기물질은 주로 생명현상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생명현상. 네, 생명체가 있다는 걸 뜻합니다. 유기물질이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낙엽 썩은 거는 유기물일까요? 무기물일까요? 낙엽이 썩은 거. 유기죠. 낙엽도 생명체였잖아요. 처음에는. 그죠? 생명체가 썩었거나 생명현상과 관련되었거나 그러면 사람의 변도 유기물이에요? 무기물이에요? 예? 유기물이죠. 왜 그래요? 사람 몸에서 살아있는 거에서 나왔잖아요. 그런 건 전부 다 유기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서 나왔다, 사람의 사체다, 아니면 동식물의 이런 사체나 뭐 배설물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무슨 물이에요? 유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돌멩이는 뭘까요? 돌멩이. 이거 사람이 먹고 싼 건가요? 이 돌멩이? 아니다. 돌멩이는 뭐예요? 무기물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유기물질이다 하면은 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이구나. 뭐 유기물질 분해에 작용하는 미생물군, 용전 물에 녹는 거, 9번의 여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생물이 부착해서 살 수 있도록 폭기조에 충진되어 있다. 호기성 미생물. 호기성 미생물은 산소를 좋아하는 거고, 현기성 미생물은 산소를 싫어하는 거죠. 12번 폭기. 공기를 불어넣는 과정을 폭기라 그래요. 이 폭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계식하고 블로워. 조금 중요하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폭기. 대부분 블로워를 많이 써요. 블로워. 그 공기방울 이렇게 붕어 키울 때 공기방울 넣는 거 있죠? 어항에. 블로워를 많이 쓰는데 이 기계식 얘네들은 이렇게 다른 말로 우리가 산기장치라 그러죠. 산기장치. 이 기계식은 뭐냐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뭐 회전판 같은 거를 양식장에 가면은 이렇게 물 표면에다가 회전판 같은 거를 새우 양식장 같은 데서 막 돌리거나, 그죠? 이런, 아니면은 펌프로 위로 올려서 막 낙하를 시키거나, 펌프로 올려서 낙하를 시켜서 막 물에 어쨌든 공기를 넣는 그거를 기계식이라고 그러고, 아파트는 다 블로워죠. 기계식을 잘 안 하죠. 다 블로워나 기계식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폭기다 아니면 산기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공기를 넣는 과정입니다. 13번 활성온이. 얘는 살아있는 미생물 덩어리죠. 활성온이. 얘는 살아있는 미생물 덩어리입니다. 14번에 스컴. 스컴 이거 좀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아주 심한 욕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스컴이. 그러니까 표면에 떠 있는 오물 찌꺼기. 표면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표면. 제 위에 표면에 떠 있는 오물 찌꺼기를 스컴이라고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스컴. 표면. 다음에
넘겨보시면. 그래서 요 정도 하시고 난방으로 오시면 되겠어요. 16페이지. 난방으로. 제가 뭐 그렇게 자세히는 안 하죠? 네, 난방으로 옵니다. 난방. 자, 난방 설비. 16쪽에. 제일 위에는 뭐 오수 처리 시설, 수유, 폭침방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네요. 그죠? 개별 난방, 중앙 난방, 지역 난방. 평택은 지역 난방, 그러니까 열병합 발전소가 있나요? 평택에? 없어요? 그럼 개별 난방이 많으시겠네요. 그죠? 예, 지역 난방도 있고. 어떻습니까? 중앙 난방이 있나요? 없나요? 거의 요즘은 사라졌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중앙 난방은 뭐냐면 아파트에다가 커다란 보일러를 갖다 놔요. 대빵. 요 교실에 한 대가 들어올락 말락 그래요. 한 대 제가 생각하기엔 못 들어오지 싶어요. 요 교실에. 쬐끄만 거밖에 못 들어와. 이 교실에 들어온다면. 제가 본 거는요. 제가 아파트에서 본 거는 한 대가 이 안에 못 들어옵니다. 그냥 무지막지하게 큰. 예. 또 열병합 발전소나 아니면 산업용 같은 데는요. 그냥 보일러 한 대가 건물 한 채만 해요. 우리 지금 이 건물 있죠? 공부하는 요 건물 있잖아요? 그만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 친한 친구가 보일러를 디자인하고 보일러 설계하는 직업을 가졌어요. 아주 좋은 직업을 가졌는데, 보일러를 자기가 설계해서 시공한 보일러 앞에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보냈는데, 보니까는 그냥 무슨 건물 앞에서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냐 그랬더니 보일러래요. 그냥 건물이에요. 보일러 한 대가. 그런데 이 중앙집중식은요, 아파트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대수가 많죠. 커다란 보일러를 여러 대 아파트 지하에, 우리는 그 중앙집중식에 가시면은 아파트 지하에 별천지가 펼쳐집니다. 수많은 보일러와 그 직원들이 이제 막 얼굴도 시커멓고 막 이런 분들이, 왜냐면은 계속 거기 계시면은 또 햇빛도 못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가면은 그 보일러들이 막 놓여져 있고, 거기서 열을 생산해서 각 세대로 주는 게 중앙난방이에요. 제가 다 그려드려요, 지금 이제. 기대를 하셔요. 그려드릴 테니까. 개별난방은 어떻습니까? 그냥 개별 보일러 내가 켜고 내가 끄면 되죠? 중앙난방은 내가 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키는 스위치가 우리 집에 있어요, 없어요? 중앙난방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받든지 무조건 받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밸브를 다 잠가 놓고요, 한 달간 해외 여행 갔다 와도 중앙난방은 돈은 똑같이 내야 돼요. 돈은 똑같이. 해외여행 갔다 와도. 개별난방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쓴 만큼만 내죠. 지역난방은 뭐냐면 아파트 안에 보일러를 두는 게 아니라, 보일러는 어디 있어요? 열병합 발전소라고. 열병합 발전소를 그 지역에다가 세우죠. 건설을 하고 배관을 통해서 각 아파트 기계실로 줍니다. 열을. 세대로 주는 게 아니라 기계실로 열을 줘요. 그런 기계실에서 열교환기를 통해서 열을 만들어서 난방용수와 급탕용수를 공급을 하죠. 세대로. 좀 말이 어렵나요? 제가 그려드리기 전에는 어렵죠? 그러니까 보일러가 어딨냐의 뜻이에요. 개별 난방은 보일러가 어디 있어요? 쬐까만 보일러가? 세대에 있죠? 중앙 난방은 보일러가 어디 있어요? 아파트에 있죠? 아파트 정중앙에 있습니다. 항상 보일러는요, 아파트 정중앙에 있어야 돼요.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가장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배관이 길어져서 안 돼요. 보일러는 항상 중앙집중식이면 아파트 정중앙에 있어야 짧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지역난방 보일러가 어디 있어요? 그 지역에. 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거기 있습니다. 자, 그럼 지역난방부터 제가 시스템을 좀 그려드릴까요?
열병합 발전소가 뭐 하는 곳일까요? 뭐요? 병합 발전소. 굴뚝이 엄청 큰 게 있죠? 굴뚝이. 어딜 갔는데 저 굴뚝은 뭐야? 막 굴뚝이 여러 개가 막 엄청나게 높죠? 열병합 발전소는 뭐 하는 곳이냐? 이게 또 시험에 물어봤습니다.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을 하죠. 발전소니까 전기를 만들겠죠. 발전소니까. 근데 뭐도 만들어요? 열도 만들어요. 얘네들은 화력발전소라고요. 굳이 말하자면. 화력발전을 하는 건데 뭐도 같이 하는 거예요? 전기도 만들면서 열도 만들고 전기도 만들어서 열과 전기를 동시에 만든다. 영어로는 코제너레이션이다. 그래가지고 뜨거운 물을 보냅니다. 보통 좀 80도씨 정도? 보통 보내는 게 한 80도씨 정도, 80도씨 정도로 보낸다. 물론 보온을 잘했겠죠. 우리 집 밑에 열병합 발전소의 온수 배관이 지나감으로 우리 집이 따뜻하지 않겠느냐? 그렇진 않아요. 꽁꽁 싸가지고 가죠. 그러면은 80도씨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얘가 어디로 온다 그랬죠? 제가 얼핏 말했는데 지금 무슨 난방을 말하나요? 얘가 어디로 와요? 어디로? 아파트 지하로 옵니다. 지하가 좋은가 봐. 전기든 열이든 다 어디로 와요? 지하로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하실에 이제 그 기계실이나 변전실 있죠? 한번 방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겼나? 물론 서울에 취업이 되셨을 경우에 물론 정화조도 만약에 있으면 들어가 보셔야 되겠죠? 우수처리소 들어가실 때는 안전한 방법이 뭐다? 안전한 방법? 성기 마스크를 써라? 제대로 하셨네. 다른 동료를 먼저 들여보내시는 제가요. 우리나라에는 호랑이나 이런 사자 같은 맹수가 없죠. 곰이나 이런 맹수가 없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갈 수도 있고 뜻밖의 호랑이가 우리나라에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호랑이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팩트 농담 아니고요. 휴전선 때문이에요. 휴전선이 없죠. 그러면은 아무로 호랑이가 러시아에서 그 태백산맥으로 계속 연결돼 가지고 온대요. 그래서 한국에도 호랑이가 있을 수밖에 없대요. 휴전선이 제거되면은. 그러니까 호랑이 이동 통로가 확보되면 러시아 아무로 호랑이가 이렇게 그 백두대간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기 영역을 확장하면서. 휴전선이 쳐버리니까는 이동을 못하죠. 나중에 혹시 통일이 돼서 호랑이 쫓기실 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사는 방법. 이게 뭘까요? 호랑이한테 쫓길 때 사는 방법. 정신을 차려야 되나요? 그건 속담이고. 쫓기는 사람 중에 꼴등만 안 하면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쫓기는 사람 중에 꼴등을 안 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럴듯하죠? 쫓기는 사람 중에 꼴등을 절대 하면 안 돼요. 한 사람 다리를 분지르고 도망가든지 절대 내가 꼴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설마 그 호랑이가 꼴찌를 건너뛰고 선두를 잡으러 오진 않겠죠? 그죠? 혹시 모르겠어요. 너무 어린 애가 꼴등을 하고 있으면 그 배가 안 차니까 그건 가능해요. 좀 더 큰 먹이래요. 어쨌든 쫓기는 사람한테 꼴등 안 하면 됩니다. 황당하신가 보네 이게. 어쨌든 가시면은 지하에 뭐가 있어요? 지하 기계실에 열 교환기라는 게 있어요. 이 열 교환기를 거쳐서 그냥 돌아가 버려요. 얘는 그냥 뜨거운 물이 왔다가 좀 식어가지고 돌아가요.
그러면 지하에 뭐가 있냐면은 열교환기가 있습니다. 열교환기. 얘는 이제 판형입니다. 판형. 판형 열교환기가 있어요. 이거 시험에 나오죠. 지역난방의 경우에 그 아파트에 있는 열교환기는 무슨 형이냐? 판형이 답이에요. 판때기가 벌집처럼 막 들어있어요. 선생님 혹시 보셨을 수도 있겠다. 선생님 아파트에 근무하셨으니. 그죠? 그럼 얘가 이 판때기에다가 열만 주고 가요. 얘는 판때기에다 열만 주고 사라져요. 그냥 판때기에다. 그러면은 급수. 차가운 물이 들어가겠죠? 급수가 돼서 나오면서 어떻게 돼가지고 나오면서 따뜻해져가지고 급탕 탱크로 가가지고 이게 세대로 갑니다. 펌프에 의해서 세대로 가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열이 일로 전달만 됐어요. 열만 서로 교환이 된 거지 물이 섞인 건 절대 아니에요. 물은 안 섞여요. 우리가 이 물로 샤워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오는 물로 샤워하는 게 아니라 열교환기를 통해서 간접 가열이 된 물을 가지고 샤워를 하는 겁니다. 샤워를 할 수도 있고 또 난방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요 난방용 열교환기 열대면 급탕용 열교환기 열대 5대5로 보통 구성을 해요. 얘는 난방용이에요. 그러니까 열교환기 하나에서 난방 급탕이 같이 나가는 게 아니라 똑같은 판형 열교환기인데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난방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급탕용. 온수 쓰잖아요, 집에서. 온수 안 나오나요? 그냥 생짜배기로 찬물로 하셔요? 못하죠, 우리 지금 나이 들어서 못해요. 군대도 아니고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금 뭐 20대 때는 그냥 냉수로 했는데 요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5대5로 이렇게 합니다. 이게 지역난방이에요. 지역난방. 중앙난방은 조금 메커니즘이 굉장히 좀 힘듭니다. 중앙난방은 좀 시비가 많이 붙어요. 왜 우리 집은 안 덥냐? 뭐 춥다, 덥다, 왜 물이 따뜻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중앙난방, 지역난방에서도 이런 얘기 나옵니다. 난방 불균형. 어떤 집은 따뜻하고 어떤 집은 추워요. 왜냐면 배관 하나에 막 다 줄줄이 사탕으로 세대가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집은 회전이 잘 되고 어떤 집은 회전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중앙난방, 지역난방은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역난방은 그나마 괜찮은 게 내가 열을 받고 싶으면 방 따뜻하게 하고 싶으면 온도 조절 됩니다. 지역난방은 돼요. 근데 중앙난방은 안 돼요. 왜냐면 간헐 운전이라고요. 중앙에서 꺼버리면은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보통 새벽이나 밤이나 이럴 때만 틀어주거든요. 잠깐씩. 그러니까 잠잘 때 이럴 때만 틀어주지 낮에는 또 안 틀어요. 그러니까 낮에 막 영하 10도로 가면은 내가 막 전기 라디에이터 꼽아놓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 중앙난방에 사시면은요 그 난방비 외에 막 그 난방 시설을 관리할 인건비 사람들 고용해야죠. 내가 보조 난방으로 뭐 열풍기라도 아니면 전기 라디에이터라도 사둬야 되죠. 그러니까요 관리비가 2배 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중앙난방에 사시면. 그 시설을 관리할 인건비 그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설이 워낙 크니까 사람이 많다고요. 그 사람들 그 다음에 막 배관이라든지 설비 개보수하는 비용도 엄청나죠. 관리비가 2배예요. 일단은 관리비가. 그래서 중앙난방은 대부분 다 이제 개별 난방으로 바꿨죠. 다 바꿨어요. 거의 다 바꿨어요. 아직도 하는 데가 있나 모르겠는데요. 관리비 많이 나옵니다. 이런 관리비, 난방비에 대한 거는 김부선 씨한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가요? 네.
그래서 중앙난방은 온도 조절이 안 돼요. 온도 조절이 제일 잘 되는 건 뭐예요? 개별 난방이죠. 자, 이런 게 시험 문제죠. 중앙난방은 내가 온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역난방은 내가 온도 조절을 합니다. 잠글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돈을 내면 되죠. 그래서 사용자 부담 원칙이 가장 확실한 건 개별 난방이에요. 그 다음에 지역 난방, 중앙, 그 다음에 요것까지만 말씀드리고 좀 쉬겠습니다. 사용자 부담 원칙. 부담 원칙에 가장 강한 게 개별이죠. 그 다음에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중앙이에요. 이건 시험에 잘 나오죠. 왜 지역 난방은 비가 어떻게 되냐면 기본료가 있어요. 기본료는 사실 사용자 부담 원칙에 위배되죠. 그런데 사용량 곱하기 단가, 이 부분이 이제 사용자 부담 원칙, 쓴 만큼 낸다? 중앙난방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무조건 면적으로 내야 돼. 무조건 면적으로. 얘는 내가 쓰건 안 쓰건 무조건 면적이야. 지역난방은 기본료에다 사용량 곱하기 단가니까 약간 있는 거고, 개별난방은 철저히 가스와 수도비를 내가 내니까 사용자 부담 원칙이 이렇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중앙난방하고 보일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